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안부가 명절이면 참 걱정되죠? 가족들이 모여서 즐겁게 담소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먹는데 박근혜 대통령 참 어렵게 투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충격적인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계신 서울구치소 독방에는요. CCTV가 24시간을 감시한다고 합니다.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교도관이 보는 줄 알았는데 24시간을 감시한다고 하니까요.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여성 대통령을 침실을 24시간을 감시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제가 이 기사는 솔직히 숨어 있는 거를 이제 제가 발견했는데. 네네네. 하도 열이 뻗쳐가지고. 이걸 그러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대통령을 지낸 박근혜, 대법원장을 지낸 양승태, 이 두 분의 독방에는 24시간 감시하는 CCTV가 있습니다. 반면에 통진당 이석기, 이번에 감방간 김경수, CCTV가 없습니다. 왜 없지? 야, 이게요, 오늘입니다. 오늘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게 밝혀진 겁니다. 김경수 때문에 이게 밝혀진 것 같아요. 김경수가 구속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5.04 제곱미터 독거실에 수용됐습니다. 그런데 서울구치소죠. 여기에는 CCTV가 없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독방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구속된 뒤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자, 사방이 막힌 아주 작은 폐쇄 공간입니다. 독거실이. 거기에 식사, 용변, 취침, 운동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 좁은 공간에 24시간 CCTV를 달아놨다는 겁니다. 야, 그럼 그걸 알고 있으면 행동을 하고 싶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야, 정말 저 화장실도 감시하고 옷 갈아입는 모습도 감시하고 이거 인권을 완전히 침해당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화장실이나 그런 공간은 좀 CCTV 안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이유를 갖다가 또 이유가 또 웃깁니다. 통상 구속된 뒤에 심리 상태가 불안정해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서다. 자살 이야기입니다, 지금. 서울구치소의 경우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CCTV가 설치된 독방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박근혜, 양승태 이분들은 24시간 CCTV가 설치된 독방에 지금 귀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번에 구속 소감된 서울구치소에 소환된 김경수 없습니다. 통진당 이석기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의 기자가 물어보니까 법무부 관계자의 말이 더 웃깁니다. CCTV가 없는 독방이 훨씬 많기 때문에 특혜라고 보기 힘들다. CCTV가 설치된 독방 배치는 수용자의 심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한다. 누가 정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CCTV 하는 독방에 넣은 거 법무부가 정한 겁니다. 그렇죠. 이야, 양승태 대법관도 그렇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심리 상태를 걱정하기보다는 혹시라도 양승태 박근혜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정권에 타격이 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인권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 전직 대법원장을 이렇게 인권을 짓밟는 인간들이 정말 그러면서 2015년 내란 성명죄, 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9년, 이석기 없습니다. CCTV.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다. 아니 그러면은 이석기는 극단적 선택 안 한다. 이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참나 어이가 없네. 이걸 보면 정말 우리나라는 권력 잡은 놈, 그러니까 빨리 권력 탈환해야 됩니다. 정권을. 정말. 화가 나시니까 안 드시던 방송 중에 안 드시던 물까지. 네. 답답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안 됩니다.
대법원장, 대통령 하루 종일 감시한다? 아, 정말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안 돼 있는 거고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전직 대통령을 갖다가 독방에 소환해놓고 이렇게 이건 뭐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나라가 있을까요? 마치 짐승을 대하듯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더 화가 나고 네. 슬픕니다. 네. 야,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김경수가 자살 시도할 수 있는, 극단적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네. 때문에 일단 CCTV에 있는 판에 넣어야 됩니다. 당분간은. 안정된 데는 뭐 딴 데 그렇죠. 보내. 근데 박 대통령은 지금 독방에 계신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3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야, 정말 이거 이 정권은 말이죠. 정말 악의적이고 악마적인 데가 있어요. 예, 진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불안하다고 한다면 여성 이제 감시할 수 있는 경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니 저는 상상을 하기가 참 싫은 게 예를 들어서 CCTV 달아놓고 박 대통령께서 혼자서 식사하시고 설거지하시고 이걸 누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것도 24시간. 그러니까 그럼 책을 보시든지 뭘 하시든지 누가 날 감시하고 있다 하면 이게 인권 유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잠자는 모습까지. 그러니까 옷 갈아입는 모습까지. 이건 정말 그런데 이 CCTV라는 게 뭐 여성이 본다면 모르겠지만 남성들도 볼 거 아니겠습니까? 교도원들이 계속 보고 있는데 이거 정말 너무 이거 진짜 모르겠습니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인데요. 물론 여성 수감된 방은 여성이 본 것 같이 생각하지만 누가 합니까? 아니 들어보겠다고. 들어보겠다고 한다면 다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CCTV라는 기능이 원래 녹화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마음먹으면 누군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진짜 너무 잔인한데요, 이거. 이게 인권 국가인가? 정말. 전직 대통령을 정말 억울하게 저렇게 당하고 계시는데 그 심정 정말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사는 김경수를 겨냥한 기사인데 나름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이야기합니다. 기자가 참 훌륭합니다. 이런 기사를 썼다는 게. 숨겨진 기사예요, 이거 지금. 네. 이런 사실들이. 그것도 하나는 무슨 최교일이가 뭐 뉴욕의 스트릿바 같으면 관련 기사가 막 난리인데 이거는 제가 지금 딱 보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눈에 띄는 기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거 딱 하나 있고 없어요. 인용 안 합니다. 연합뉴스, 뉴시스 뭐 등등등등 딴 데서 숨이 있어 그런가? 이건 좀 문제인 게 인권단체들 뭐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도 있을 텐데 다른 방법으로 여성 교도관이 시키면서 상담도 해주고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꼭 이렇게 24시간 CCTV로 감시한다. 인권단체, 그 다음 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항의 안 하고. 그러니까 저 이거 보면 정말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예.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해보자는 겁니까 지금 이게? 못한 정도로만 얘기를. 신장이 안 좋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폐쇄적인 이 신장이란 건요, 예. 만성 신부전증이란 건 아주 나쁜 병입니다. 네. 전신적으로 서서히 이렇게 몸을 전체적으로 죽여가는. 다시 말하자면 신장이라는 데 해독시키고 모든 장기에 이 공급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모든 기관이죠. 여기서 딱 안 좋은 그건데 굉장히 몸을 케어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음식 섭생부터 시작해가지고 휴식부터 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부터 시작해서 이런 정말 무서운 병이 만성신장 신부전입니다. 근데 이런 질병이 걸렸다는 것, 그런 상황에서 24시간 카메라로 돌리고 감시를 했다는 것. 지금 몸무게가 30kg 초반대로 내려가셨다는 거는 만약에 거의 그것이 이제 지방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말 위독한 거죠. 예. 왜냐하면 사람이 그분이 상당히 운동도 많이 요가하시고, 예. 요가도 많이 하고 굉장히 단단한 몸매였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30몇 킬로가 됐다면 이거는 의학적으로 있죠. 바로 이거는 입원을 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30몇 킬로가 사실이라면 말이죠. 30킬로대로 내려갔다면은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니죠. 진짜 보통 큰일이 예, 아닌데. 그게 만성 또 신부전에다가. 예, 예. 이 쇼크가 올 수 있는 상황 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쇼크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심장도 안 좋아지고요. 예, 그 심장에도 다 신장이 영향을 다 줍니다. 모든 장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 신부전 이 신장입니다. 이 신장이 나빠지면은 전체가 안 좋아집니다. 이 전체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리고 있는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구치소 안에서도 외부 활동, 운동을 안 하신다고 그래요, 지금. 네. 거의 독방 안에서 나오시지 않고 있다. 이게 좀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더 심각해져요. 예. 만성 신부전 환자가 적당한 운동, 예를 들면 공기 좋은 데서 산책이라든가 뭐 이런 적당한 운동을 해나가지 않는다면 주치의하고 항상 상담을 하면서 그 신장 전문하는 그런 병원에서 이건 굉장히 그 케어를 깊게 해야 되는데 더더욱이 몸무게가 지금 말이죠. 그 30대로 만약에 빠졌다면은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니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니 뭐 인권위원회니 뭐니 뭐 이런 게 지금 잘 많은데 인권단체가 지금 뭐 하느냐는 거예요. 여성단체는 뭐 하느냐는 거예요. 또 인권위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것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겁니다. 천부적인 권리죠. 예, 천부적인 권리인데 이렇게 지병으로 이렇게 문제가 이 체중이 그 30대로 내려갔다면은 또 만성 신부전에다가 24시간 카메라를 돌려서 감시를 하고 이랬다면은 그건 의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도 뭔가 분석을 하면서 언론이 인권을 자유를 인간의 존엄을 지켜줘야 되는데 언론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 기사도 진성호 의원께서 얼핏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경제신문 기자가 기사를 이걸 취재를 해가지고 냈는데 이 또 기사가 또 숨겨진 기사라네요. 이런 걸 보면서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가? 예를 들면 우리가 과거에 시대적으로 돌아가서 5.16 혁명을 하고 그다음에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압축성장을 박정희 대통령이 시키지 않습니까? 종합고업이라든가 뭐 새마을 운동을 해서 이 나라를 잘 살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마련했는데 이 과정에서 인권 했지만은 사실은 반국가적인 인권 그 외에는 모든 자유였어요. 그렇죠. 그렇게 힘들거나 이렇게 반국가적인 것은 용납 안 했죠. 그건 왜냐하면 북한하고 적과 대치를 하고 있고 북한을 잘 알지 않습니까? 북한이 엊그제만 하더라도 연평도 포격까지 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평화지만 사실 말이죠. 그 북한의 그 요덕 있지 않습니까? 요덕 포로 수용소. 수용소. 네네네. 또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한마디도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거기 계신 그 말이지. 그 서울 교도소 구치소. 또 양승태 법원장이 지금 참 사법부 수장으로서 정말 대한민국 사법 수호를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이라고 나는 확실히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하다가 지금 그 미결수인데도 구속을 시켜가지고 그분이 뭐 도주 우려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들어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맞는가? 또 그게 왜 그러냐면요. 24시간 카메라를 두 분한테는 돌리고 김경수, 이석기 같은 소위 코드가 맞는 사람한테는 그게 공교로운지 공교롭게 뭐 그런지는 모르지만 CCTV가 안 들어가고 그런다면 이거는 인간의 존엄성을 갖다가 차별하고 이 자유와 인권을 갖다가 전부 차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너무 인간으로 잔인함을 느낄 수 있고 아무리 권력이라고 그래도 이 지병이 있고 저렇게 만성 신부전 체중이 만약에 나 그거는 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30kg 배로 일단 40대에서 30으로만 떨어졌다면 그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예, 특히 만성 신부전 환자, 폐쇄공간, 그다음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거는 뭐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일단 형 집행 정지라도 해서 건강을 좀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원에 입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재판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정권이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을 저렇게 가다 놓고 언론에 제대로 사실도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게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국경제가 보도를 갖다가 했는데, 그 보도가 다른 언론들이 쓰지 않고 있는 게, 이 한국경제 기자가 직접 교도소와 이 구치소와 연락을 해서 다 인터뷰를 딴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언론들이 쓰지 않는 건,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게 되면 국민들이 많이 흥분하고 말이죠.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규탄이 더 가속화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한편으로는 언론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언론 통제라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실질적인 내면적으로 언론이 통제당하고 있다 라는 것을 느끼면은, 이러한 것이 기사로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언론 통제라는 것은 말이죠. 어떤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부분이 있고, 예컨대 예를 들면은 어떤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소위 레버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공격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연 자유 언론인가 하는 의문을, 제가 신문대학원 신문학 전공을 또 하셨죠. 하셨는데, 서울대학교에서. 근데 제가 이렇게 제가 가진 언론관, 소위 자유 언론이라는 자유민주국가에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언론의 어떤 기능, 순기능, 물론 역기능도 있겠지만 순기능, 이 순기능에 지금 이 해당되는 그 자유 언론이 지금 이 나라에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네. 왜? 이런 것이 왜 신문에 나지 않습니까? CCTV로 24시간 여성이다. 그러면 여성 교도관이 감시하는 거하고 달라요. 여성 교도관은 인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로 하면서 얘기도 하고 교감도 하고 정신적인 어떤 이 지금 정신적인 고문이라는 건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내가 예를 들면 CCTV로 해서 고통을 받고 감시당하고 있다. 온 사방에서 나를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 할 때 그분이 받는 그것은 고문입니다, 그거는. 고문이네요, 고문. 예. 고문이라고 표현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성을 그것도 말이죠. 독방에 닫아놓고 24시간 감시하고 있는데 언론이 제대로 보도도 하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외부에 들리는 얘기는 몸무게가 상당히 줄었다. 그리고 또 운동도 하지 않고 있다. 외부 활동, 뭐 교도소 안에서 외부 활동이라는 거라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운동도 안 하고 있다. 독방 안에서 나가지 않고 계시다. 이게 지금 들리는 전원이면 정부가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이 상황을 알려줘야죠. 예를 들면 알리고 투명하게 공개해서 그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런 정도로 지금 여기 신의 한 수에서 나오고 한국경제 신문 기자가 그렇게 숨겨놓은 기사가 이제 돼버렸지만은, 나올 정도 되면은 서울 구치소에서는 그 몸무게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지표를 내놓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은 빨리 입원을 시키든지 해서 하나의 인간의 존엄을 갖다가 기초적인 존엄을 확보를 시켜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권력의 의한 이런 것이란 인상을 주지 말고, 그것이 이 정부 자신을 위해서도 좋아요. 그냥 순수하게 인간의 어떤 자유민주주의 질서에서 인간의 존엄, 헌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인간의 존엄, 자유, 이런 부분에서 느낀다면은 검증을 해야죠.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언론이 검증하고 해서, 지금 현재 몸은 이런 상태고, 지금 전직 대통령이 여성이 혼자서 감옥에서 지금 3년 가까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생일도 2번이나 지났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리고 홀로 사시는 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간적인 배려, 예를 들면 우리가 잔인하다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선 잔인하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간이라는 거는 분노가 치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없애줘야죠. 잔인성을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객관적인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면은, 교도소도 그렇죠. 교도소도, 지금 이 여성 대통령이 이분은 지금 현재 체중이 이런 질병을 앓고 있는데, 지금 전문의가 이렇게 갔다 오고, 만약 어느 정도 되면 어디 한다. 이런 리포트가 있어서, 그게 자유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미 돼야 됩니다. 이게. 그렇죠. 근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요독 수용소, 정치범 함경도 회령 정치범 수용소. 그러네요. 정치범 수용소에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말이죠. 지금 이렇게 된다면은, 그리고 더더욱이 사법부 수장, 양승태 사법부 수장은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또 구속이 돼버리고 말이죠. 그분한테도 CCTV가 또 그러니까 들어갔다고 지금 그러고. 정권이 지금 감시하는 거는 혹시 극단적 선택을 할까봐 계속 감시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건강도 살피지 않고 저렇게 방치하다시피, 물론 뭐 구치소 측은 방치한다고 하지 않고 있고 뭐 자신의 철저히 관리한다고 하지만 들리는 전원이 그렇다면 아주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고, 여성교도관이 볼 수도 있는 일을 CCTV로 감시한다는 거, 정신적, 뭐 육체적으로는 살이 빠지고 힘들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정신적 문제까지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그렇죠. 대통령이 외부에 뭐 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말이죠. 네. 24시간을 독방을 CCTV를 감시한다. 네. 그 스트레스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스트레스 이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뵙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많이 야위셔서요. 네. 얼마 몇 달 전만 해도 그렇게 많이 야위했는데 저도 가끔 지금 이렇게 더 했을 거야. 네, 더 할 사진을 거라고 보면은 생각해요. 깜짝 놀랄 정도인데, 뭐 저는 뭐 면회도 뭐 안 된다니까 아예 그냥 갈 생각도 안 하고 있었지만은 정말 당장이라도 한번 달려가 가지고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예? 그런 마음이 날 정도예요. 근데 그럼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갖다가 한다 하면은 중요한 게, 육체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고 정신적으로 자기 학살을 시켜가면서 정신이 명령을 해야 극단적인 상황에 돌입하면은 자기에게 자해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렇게 감시를 하는 것보다 인간이 여성 교도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성 교도관이 얼마나 좋습니까? 같은 젠더로서 같이 위로하고 얘기하고 또 감시하고 안전을 도모하고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이렇게 판단도 하고, 그렇죠. 이 상태, 건강 상태라든가 정신 상태를 그렇게 하고 조금 문제 있으면은 의무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서 완화시켜가지고 건강하게끔 수용 생활을 갖다가 하게끔 이 감옥에 있는 동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이분이 전직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여성 아닙니까? 여성.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병을 가진 환자 아닙니까? 예.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잖아요. 예. 지금. 그러면 좀 이것을 좀, 국가에서 인도적이고 인간적이고 좀 볼 수 있는 인간의 어떤 존엄적인 그런 동기에서 한번 쳐다볼 수 있는 그러한 배려가 지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가 말하는 요지입니다, 그게. 예를 들면 말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뭐 간첩입니까? 국가를 그러니까요. 해친 간첩입니까? 그렇죠. 뭐 북에서 내려온 간첩입니까? 뭐 사실 금전적으로도 예. 그리고 뭐 그분이 뭐 누구를 살인한 살인자입니까? 예. 양승태 대법원장도 그렇죠. 그분이 뭐 간첩질을 했습니까? 무슨 뭐 살인을 했습니까? CCTV까지 꼭 그리 하고, 아니 왜 다 CCTV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김경수 도지사가 아까 뭐 극단적인 선택 말씀하셨는데, 김경수 도지사야말로 자기 말대로 자기가 억울하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CCTV를 더 돌려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CCTV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형평적 차원. 게다가 지금 상당히 지금 이런 얘기 있잖아요. 모든 것이 적폐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긴 자유민주국가입니다. 모든 것이 과거의 정권이라고 그래서 다 적폐가 되면 국가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지금 헌법이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뭐 체제가 변화돼서 공산주의 속에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헌법 제5조도 있고 3조도 있고 4조도 있고 1조도 있고 2조도 있고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체제의 어떤 정체성 부분의 문제는 헌법이 판단해 주는 거니까 이념적인 갈등은 좀 절로 보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시스템 안에서 녹여가는 그런 정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예. 네. 정치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적폐로 몰아가면서 말이죠. 건강까지 해치게 만들면서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CCTV로 감시 24시간을 하고 있다는 게 인간적으로 누려야 될 권리를 하나도 못 누리고 있다는 게 정말 억울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분통 터지는 일이고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또 게다가 지금 외부의 인사들에게 면회까지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지금 굉장히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건강적으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최악의 상태다. 이거는 빨리 지금 어떻게 가석방이라도 해서 말이죠. 빨리 사면을 통해서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그것이 오늘 제가 여기 나온 목적입니다. 그분을 건강하게 만들어 달라. 네. 우선 건강검진을
빨리요. 예.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그리고 본인이 내 몸이 괜찮다든가 하는 국민들에게 메시지도 좀 줄 수 있는 예. 미소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면 서로가 그러고 또 법대로 해 나가고 그분은 그렇죠. 그분 나름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주위에 뭐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주위에 나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대통령 주위에 뭐 그 좋은 사람만 있습니까?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옆에도 누굽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누구나가 다 대통령이 있으면 주변에 다 좋게 보이지만 안 좋은 사람들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네. 좋은 사람하고 안 좋은 사람. 그렇게 해서 일단 최순실 씨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해서 이렇게 하지. 그분이 박근혜 대통령은 돈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 거 잘 모르시는 분은 깨끗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제 여태까지 지나온 바로는 말이죠. 근데 그분이 저렇게 몸까지 저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언젠가 이 모든 것은 밝혀진다 생각하고 그냥 있겠지만 지금 건강